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토로라 에즈 7D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2번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여기 어딘가에 핫스팟 토글이 있을 텐데 아마 이 버튼인 것 같네요. 길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 버튼이 맞겠네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네요. 자, 이제 여러 페이지 중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무 데서도 못 찾겠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러 개의 토글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핫스팟을 찾으면 실제로 각각의 라벨이 붙어 있으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섹션에는 아직 라벨이 없어서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 아이콘을 찾으면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곳으로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핫스팟 비밀번호 아래에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길고 별로 재미없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바로 없애고 우리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거예요.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토로라가 무작위로 만든 것처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도 되지만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 기억력이 2살 수준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비밀번호를 만들 거예요.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8자 이상이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OK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확인, OK를 선택해서 비밀번호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 숫자 혹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숫자만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속도와 호환성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2.4와 5GHz 중 2.4GHz는 느려도 호환성이 좋다는 안내가 떠요. 핫스팟 사용 시에요. 잘 설명되어 있네요. 모토로라는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5GHz인데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일부 기기와 호환됩니다. 네, 꽤 괜찮은 설명이네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리려고요. 2.4는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의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쯤에 나온 노트북이 있다면 아마도 와이파이라는 라벨만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건 2.4GHz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어떤 기기든 무선 와이파이 연결 기능이 있다면 2.4.4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선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내내 기본적으로 이 점사가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이름의 와이파이 기기가 있다면요. 19X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나 알파벳이 붙어 있더라도요. 이 방식은 무조건 지원합니다. 즉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이 방식이 작동해요. 그리고 5GHz는 좀 더 최신 방식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스에 와이파이 6이라고 적혀서 나오는 기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가 아니라 좀 멍청하게도 와이파이 연합이 그렇게 똑똑한 집단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정할 때 아주 단순 명료한 방식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와이파이 6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GHz는 선택지로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와이파이 6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대신 와이파이 6E라고 이름 붙였죠. 어쨌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에 와이파이 6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기기는 5GHz와 2.4GHz 모두 지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2.4나 5GHz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속도나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5GHz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자, 15년 전 와이파이라고만 표시된 기기들은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지원하는 기기는 2.4GHz만 지원하고 5GHz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기가 핫스팟을 생성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지연 시간, 동시에 더 많은 기기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2.4GHz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정이 매우 쉽고 즉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의 한정에서 보면 5GHz가 더 빠르고 지연이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들은 대부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GHz가 제공할 수 있는 성능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더 낮은 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에 산다면 오지타워가 콘크리트를 뚫고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타워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든 시야를 가리게 되면 자동으로 속도와 지연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GHz가 2.4GHz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섭과 관련이 있습니다. 2.4GHz 네트워크도 괜찮지만 사방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어떤 멍청이가 자기 집 전체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요. 수십 개의 전구가 모두 스마트 전구이고 각각이 자기만의 2.4GHz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면요. 그래서 알다시피 전부 그 빌어먹을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을 감시하는 그 스마트폰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핫스팟에 연결하거나 연결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청이의 전등들이 사실상 2.4GHz 대역을 완전히 잡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핫스팟에 연결할 수 있는 것에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알다시피 꽤 짜증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5GHz로 바꾸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보통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이 주파수를 잘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설령 사용한다고 해도 5GHz는 동시에 많은 신호를 처리하는데 더 유리해서 2.4GHz보다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알다시피 노트북에서 대략 주머니 안에 있는 정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능은 연결된 기기가 없을 때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는 옵션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보통 이 기능은 실제로 사용을 마쳤을 때 핫스팟을 꺼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옵션을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핫스팟은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끄는 걸 깜빡하더라도 이 기능이 대신 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핫스팟에 아주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경우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가끔 여기로 들어오게 될 때가 있어요. 기기 관리를 눌러보면은 예를 들어 예상보다 더 많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내 핫스팟에 어떤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기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이죠. 우연히 네트워크를 발견해 접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쉬운 비밀번호를 쓰면 누구나 금방 추측해 핫스팟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들을 차단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바로 핫스팟의 이름이 있는데 이건 기기의 이름이 될 것이고 와이파이 목록에서 찾게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뭔가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이상 다시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토글을 찾아서 탭하여 켜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핫스팟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 달에 특정 용량의 대역폭, 예를 들어 10GB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여기 설정을 클릭해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마 네트워크 및 인터넷 메뉴일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SIM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보이면 우리 심카드를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시 보니 아니네요.
네, 바로 여기 그 아래에 있습니다. 심 카드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용 심을 여기서 클릭해야 합니다. 사용자께서는 여기에서 데이터 경고 및 제한을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기에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핫스팟을 자주 사용하지만 데이터 제한이 있는 경우에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더 심하다면 솔직히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용량을 자동으로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월별로 제공되는 용량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렇듯이 엄청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경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GB에 도달했을 때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강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핫스팟뿐만 아니라 일반 모바일 데이터도 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용량을 초과하면 그리고 이 값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GB를 사용한다면 여기서 9.5GB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 5.5GB에 도달했을 때 기기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해당 달에 남은 기간 동안 꺼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중 어느 날에 요금이 다시 청구되는지 그리고 그 날짜가 무엇인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9.5GB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 청구일이 되면 다시 10GB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리셋이 될 때 예를 들어 29일로 설정했다면 매달 29일마다 휴대폰이 이제 다시 10GB 전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가 새로 고쳐져서 지정한 9.5GB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도를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만약 그 한도를 초과했다면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와서 해당 설정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상 상황 등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대역폭 없이도 기기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데이터 한도인 10GB를 초과하면 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상 속도를 제공하는 대신에 감사합니다. 실제로 1Mb도 안 되는 속도를 제공했고 저는 초당 킬로비트 단위의 속도로 겨우 사용해야 됐습니다. 이로 인해 무언가를 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텍스트만 불러오는 문서조차도 여러 번 새로 고침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로드되고 시간 초과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긴 하지만 정말 짜증날 정도로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꺼주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토글을 눌러서 켜고 다시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